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지기 김정은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Part5의 공략 팁스와 Part6의 공략 팁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드디어 Part7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Part7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팁스라고 하는 말이 좀 무색한 그런 파트가 되겠죠. 기술들을 좀 어느 정도 가미해서 문제풀이의 속도를 이제 최적화 일부를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텍스트의 양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학습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팁을 잘한다라고 해서 도움이 가장 덜 되는 그런 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Part 7의 공략 팁스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여러분들 보시면요. Part 7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간 배분을 좀 어느 정도로 좀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팁을 좀 드리면 한 1분에 말이죠. 한 문항 정도씩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통 답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2문항이 붙은 그런 지문 있잖아요. 그거는 2분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 4문항이 붙은 지문 같은 경우에 4분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떠냐면 다중지문의 경우에는 1분에 한 문항을 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연계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지문 안에서 단서를 찾고 또 그것을 1지문과 연계해서 정답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여기저기서 찾아서 답을 내려면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을 조금 더 빨리 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팁이에요. 참고로 토익에는 단일 지문이 29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중 지문이 25개 출제가 되죠.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더블 패시지가 2개 나오고 트리플 패시지라고 해서 3중 지문이죠. 이것이 이제 3개가 출제돼서 15문항이 이제 출제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있어서 문항 수는 여기가 더 많지만 시간 투자는 이쪽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강의자이고 저도 이제 시험을 보러 가지만 저도 실제로 시험을 딱 보고 리딩 시험 보고 마킹 딱 하고 나면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밖에 남질 않아요. 그만큼 빡빡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부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시간을. 자, 그래서 시간 배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께 팁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간 배분 자체가 독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읽기의 속도 자체가 늦는 초보자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왜 없겠습니까? 자, 영어 문장의 구조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2번, 3번을 봐야 그 의미가 이해되는 학생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학습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가 조언을 드릴 거냐면 끝까지 풀지 않으실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자, 지문을 갖다가 대충대충 막 빨리 읽는다고 막 밑줄 쭉쭉쭉쭉 그으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답이 보일까요? 정보가 실제로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문으로 또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지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는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똑같고요. 정답률은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풀고 정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되고 나머지 풀지 못한 문항수에 대해서는 기둥을 세우시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15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 다음 달은 12개가 되는 게 목표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달은 9개가 되는 게 목표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달에 5개가 되는 게 목표가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경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자, 지금 어떤 기술을 가르쳐 드려도 읽기 속도가 정확하게 읽으면서 읽기의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자, 끝까지 푸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풀어낸 문항의 정답률을 높이는 거 목표로 합시다. 자, 그리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시고 아유, 내가 지금 15개를 못 푸는 그런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구나. 좋았어. 그럼 다음 달은 요거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Part 7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그럼 앞으로 속도가 늡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시험의 공략 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Part 7을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지금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자, 쭉 보이시죠? 일단은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내가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측정해 보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채점하시고 한번 이제 절망하시고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그죠? 생명 단축의 시간도 잠깐 가지실 수 있고 이러시면서 잠깐 속상해 하시다가 중요한 것은 3번부터죠. 채점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라 그래서 성적이 오르면 책만 많이 사고 모의고사만 많이 풀면 되죠. 시간 낭비예요.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초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떨까요? 이거거든요. 사실 포인트는. 정확한 구조 분석을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어디를 수식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구조 분석을 통한 해석 연습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답의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리뷰, 복습들을 꼭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지문이 되어도 좋고 두 지문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건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루에 몇 지문 정도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이제 가끔 하시는데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 시간이 그죠?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3개에서 5지문 정도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 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꼭 꼼꼼하게 해석해 보셔야 되고 정답의 단서가 누군지를 표시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7의 공부 방법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말이죠.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하는 것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번역가가 아니에요.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도 선생님 아니고요. 돌아가신 이윤기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한국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직역을 생활화하시고 자, 그 느낌만 그대로 가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e elevator is not working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가 오늘 일을 안 해.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굳이 돌려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올바르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적 표현에 익숙해지시려면 직역을 생활화하시는 것도 공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점. 이렇게 하고 나서 지문 안에 모르는 어휘를 암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단어책 사가지고 그 단어책을 열심히 좀 첫 페이지부터 외웁니다. 이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닐까요? 자, 그러므로 해당되는 단어들을 요즘에 사전 좋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전들, 특히 네이버의 사전 같은 경우에는요. 옥스포드의 사전을 그대로 한국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문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 해석도 비교적 대단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사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모르는 어휘를 꼭 암기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Part 7은 어차피 문장,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초급자들 공부하시는 방법들을 제가 일러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꼭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시면 다음 팁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초급자 아니라 나는 중급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팁을 좀 드릴 건데요.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일단 단일 지문을 먼저 풀고 다중 지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일 지문이 먼저 나오고 뒤로 가면 갈수록 단일 지문도 문항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다중 지문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리 하지 마시고 다중 지문을 먼저 한 후에 단일 지문의 순서로 문제를 푸실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이
5문제가 남았어요. 그런데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죠? 2개짜리 문제가 2개 붙은 지문과 문제가 3개 붙은 지문이 이렇게 남아 있고 다중 지문은 이제 트리플 패스지 3중 지문이 하나 남았다고 칩시다. 심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분이 남았을 때 얘를 도전을 하려면 발발발발발발발 학생들이 떨린다고 합니다. 이 많은 거를 언제 읽고 언제 답을 쓰지? 그런데 똑같은 5문제지만 얘는 어때요? 2개,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3개짜리 먼저 풀고 그리고 2개짜리는 정말 되게 지문도 짧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숫자라면 이것을 푸는 게 훨씬 속이 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지문을 먼저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단일 지문 쪽으로 오셔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이 옳다. 자, 이것이 지금 중급자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4번째로는 이제 이런 조언을 또 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느냐. 글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개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좋으면 지문을 먼저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내가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학생은 문제를 먼저 읽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문항수가 적은 지문 있잖아요. 요거는 문제부터 먼저 읽으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한 3개 정도가 된다면 3개 문제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가가지고 쭉 글을 읽다가 아까 전에 내가 봤던 문제의 단서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정답 쓰고 하면서 풀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항수가 많은 지문, 특히 2중 지문이나 3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미리 읽어놔도 사실은 지문을 읽는 과정 안에서 전부 다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지문부터 먼저 읽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쓰다가 아까 읽었는데 까먹었다 싶은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중지문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5번째 팁을 드리면 지시문을 우리가 대개 보면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이 advertisement냐, job application이냐, 아니면 또 뭐 news article이냐, 그죠? 등등등 다양하잖아요. 이메일이냐, 레터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지시문을 좀 읽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전개 과정 자체가 머릿속에 좀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문의 유형을 알려주는 지시문은 꼭 어차피 0.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아, 이거 article이구나. 아, 이건 advertisement구나. 아, 이거는 job application이구나. 이건 resume구나. 등등등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고 전개 과정을 생각하신 후에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좀 더 쉽게 글이 읽힐 수 있다. 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인데요. 점점 이제 후반으로 이제 가게 되네요. 중요한 정보, 고유명사, 숫자, 장소, 요거는 동그라미를 쳐두셔서 따로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제 다중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제안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표시를 해둬야 이거 2번째 지문을 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까 이렇게 제안했지 하고 답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와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where를 묻는 문제라든가 혹은 또 숫자와 관련된 그 일치 불일치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식별을 좀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표시를 다시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요. 자, 7번째. Part 7이기 때문에 제가 7개의 지금 공략 팁을 드리는 건데요. 7번째는 자, 앞쪽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킹은 몰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마이크의 방송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다 마무리를 좀 지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킹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로 여러분들과 Part 7의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Part 7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팁들만 가지고 사실 효율성을 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 연습과 정확한 해석 연습을 반복하셔야 하고요. 그 반복의 과정 속에서 빠르게 읽기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읽기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풀 세트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토익 강의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수험자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우습게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고 첫 토익 시험을 이제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지겹고 막 그냥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다량의 문제풀이가 분명히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두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가장 좋은 문제풀이는 이제 EBS 랑 안에 있죠. EBS 랑 안에 보면 무료 강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목달 데이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많은 무료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급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을 일단은 좀 도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Part 7의 공략 팁스 강의를 마무리 지을 테니까 자, 잘 들으시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